지치고 힘든 일상 끝에 오직 나만의 세계가 존재하는 일기장에 한자 한자 적어본다. 여러분들을 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의 세계로 프로그램 DJ 세림입니다. 나의 세계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일기장 내용 공유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웃고 울기도 하는 일기장 소통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나의 세계로 떠날 저는 DJ 세림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는 한 주간 잘 못 지냈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이제 보다시피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인후두염인가? 네, 그 병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목 상태가 완전히 호전되지 않아서 네, 잘 못 지냈습니다. 좀 아픈 그런 나날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네, 다행이에요. 저는 영원히 목소리를 잃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러다가 인어공주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오프닝에서 고백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갑작스럽지만 오늘 나의 세계로가 25회 차를 끝으로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마지막 회차라니?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별을 고해서 마음이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네, 너무 슬퍼요. 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비록 나의 세계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지만 또 언젠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 날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잠시 NCT 드림의 요거 쉐이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드림의 요거트 쉐이크 듣고 왔습니다. 제가 우연히 듣게 된 노래인데 노래 멜로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선곡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돌 분들이 타이틀곡을 내시고 이제 수록곡도 이제 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보통 수록곡이 더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다가오는 마지막 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나의 세계로를 마무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제가 회사를 떠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궁금하시겠죠? 왜 회사를 떠나느냐? 무엇 때문에 회사를 떠나느냐? 네, 저도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솔직한 얘기를 나눴는데 저도 굉장히 솔직한 편이지만 그래도 사정상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네, 회사에서 불화가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퇴사를 하기까지 이제 그 이유 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게 이런저런 핑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유가 뭐가 됐든 저는 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저기서 퇴사를 한다라는 말이 들려오면 저는 이제 취직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를 다녀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왜? 라는 궁금증이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상 퇴사를 결심하고 나니까 이 왜? 라는 질문을 상대방이 이제 직접 먼저 말하기 전에 섣불리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확하기도 하고요. 또 모호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혹은 모종의 여러 복잡한 이유로 퇴사를 결심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단순한 이유에서,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지쳐서일 수도,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일 수도 있겠죠. 각자 개인의 사정이란 것이 있으니까요. 저도 회사를 떠나겠다라는 마음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오랜 기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좀 힘들기도 했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저에게는 이제 회사를 나가면 회사라는 어떤 소속감 그런 것들도 없어지니까 저에게는 또 이제 소속감이란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 만난 인연들도 정말 하나하나 다 소중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배려해 주신 분들을 떠난다는 것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내가 다른 곳에 가면 또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꿈이 계속해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확신이 서기까지는 참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정말 정말 힘들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얘기도 못하고 개인 일기에만 주구장창 썼던 것 같아요. 점점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저의 기분은 굉장히 시원하기도 하고요. 또 섭섭하기도 하고요. 알 수 없는 그런 오묘한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옥천을 떠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의정뉴스 아나운서로 또 네, 만나 뵙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활동은 제가 이 회사를 떠나고 나서도 네, 하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옥천을 떠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제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오는 거라서 아무튼 그렇지만 그래도 매일 이렇게 출근을 하고 제가 몸담고 일을 했던 곳이고 또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방송 활동가 선생님 분들도 못 만나 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정말 정말 시원섭섭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마지막 출근인데요. 7월 31일까지인데요. 네, 출근도 끝이고 네, 그 홈프로텍터가 됩니다. 홈프로텍터가 뭐냐고요? 네, 공식적인 백수라는 뜻입니다. 네, 백수라는 뜻이에요. 신나냐고요? 네, 정말 신나네요. 신난데 신나지 않습니다, 사실. 네, 백수가 된다라는 것은 참 뭐 일주일 정도면 제가 백수인 게 실감이 나고 또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그게 장기간 지속되면 또 그거 나름대로 힘들고 싫겠죠. 참 인간이란 것은 참 모순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나는데 이 또한 제가 한 결정이니까 이 또한 제가 책임을 져야겠죠. 당분간 어떤 계획이라고 할 거는 없는데 점점 이제 계획을 추상적으로나마 이제 세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그냥 제가 당장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쉬면서 몸도 회복하고 제가 그동안 바쁘다는 뭐 이유로 혹은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고 싶어서 쉬면은 또 일도 안 하니까 네. 무작정 쉬고 또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코너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주저리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쯤에서 잠시 네, 서피시스의 What's Been on Your Mind 라는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스피시스의 What's Been on Your Mind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죠. 네, 정말 좋고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그 여름날에 한여름날에 모래 이제 해변에 있는 모래바닥에서 이제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또 이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네, 여름 휴가를 가고 싶어지는 그런 노래 같아요. 네, 다음 들려드릴 노래도 사실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런 느낌의 노래를 좋아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제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걱정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하고 싶은 것이 없었던 적이 없고요. 물론 이제 좀 무기력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평소에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평소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번에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되면 집에서 이제 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제 대본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저는 수영을 배우고 싶습니다. 수영을 왜 배우고 싶냐면 제가 원래는 2년 전인가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제 여름방학에 제가 수영을 배웠었거든요. 수영을 배웠었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사실 어렸을 때 중이염 수술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제가 또 아토피가 조금 심했던지라 수영장에 못 갔어요. 갈 수는 있긴 한데 수영장 물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피부에 막 뭐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 이제 귀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좀 물놀이를 하긴 하는데 좀 많이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제가 그때 수영을 너무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수영장을 등록해서 다녔습니다. 저는 수영을 그전까지는 전혀 못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물 위에 둥둥 뜨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 위에서 제가 헤엄을 치고 그러면서 다닌다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영장이 문을 닫고 말았죠. 그래서 못 갔고 한동안 그렇게 한 2년이 지났네요. 2, 3년이 지났고 이제 주변 제 지인분들도 수영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쉬는 동안 또 수영을 한번 배워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가 배우기. 요가도 제가 예전에 주민센터에서 이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가 배우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은근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때 선생님을 맡으셨던 분도 굉장히 좋으셨고 저에게 좋은 그런 취미였습니다. 예전에. 근데 요즘에 이것도 다 코로나 탓을 돌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요가를 못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요가를 못했고 그동안 이제 운동이라고 한 거는 필라테스를 배웠었곤 한데 이게 진짜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스트레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몸을 이제 유연하게 해주고 또 뭔가 코어 힘도 키워주고 그런 운동을 안 하니까 제가 지금 너무 불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거든요. 그래서 요가도 한번 배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진짜 가자마자 한번 등록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댄스 학원 다니기. 이거는 사실 다닐지 안 다닐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앞에 두 가지만 해도 좀 제가 제 몸이 해내기에 조금 많다.
활동들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수영과 요가를 배우다가 이제 댄스 학원으로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무릎 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댄스를 하기에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집에서 요즘에는 이 너튜브 채널에 그런 춤 같은 거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깨작깨작 한번 따라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어요. 진짜 집 갔다 오면은 맨날 그림 그리고 그냥 밥 먹고 그림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림 그리고 그림만 그렸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좋아했지만 미술학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진짜 낙서만 하고 그림을 이제 거의 그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좀 그림을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것도 학원을 다니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고민 중이에요. 일단 수영과 요가를 배우는 걸로. 그림은 뭐 집에서 혼자도 연습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돈이 문제죠, 돈이. 그리고 또 일본어 배우기.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요, 한번. 제가 일본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지난 달이었나? 몇 주 전이었나? 그죠? 얼마 안 됐지만 일본어에 대해서 사실 원래부터 이제 관심이 많았거든요. 일본 그 하이틴 영화 이런 것도 굉장히 고등학교 때 즐겨봤기 때문에 일본어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인가 그때 학습지도 잠깐 했었었고요. 다 까먹었죠, 지금은. 그래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더 느껴진 게 일본을 갔을 때 그래도 이제 나는 일본어 조금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듣는 거랑 또 이제 글씨 써져 있는 거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일본어를 좀 이제 배우고 일본 여행을 가면 더 재밌겠다. 요런 생각이 들어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운다는 건 진짜 재밌지만 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한번. 그리고 글쓰기. 네, 제가 요즘 책 읽기에 빠졌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서정적인 책을 읽으면서 나도 그런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전부터는 그냥 뭐 에세이 형식으로 글을 깨작깨작 써보기는 했는데 그게 꾸준하진 못했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글쓰기가 좀 더 전문적으로 뭐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뭐 스토리를 구성하거나 해야 한다면 진짜 엄청 아는 게 많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대학교 때 이제 4학년 때 타학과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한번 그때 국어국문학과 수업을 1학년 수업을 들었는데 되게 조금 뭐랄까 어려웠거든요. 그 작품 해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되게 깊게 파고드는 그런 학습이어서 소설이라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써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좀 글 쓰는 쪽으로 배움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예전에 이제 웹소설 강의를 이제 몇 주간, 한 달간인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웹소설 작가님께서 하시는 강연을 우연히 듣게 되어서 확실히 제 개인적으로는 웹소설보다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문학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책들? 그게 더 저는 재밌다고 느껴져서 만약에 배울 수 있다면 이번에는 그쪽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근데 웹소설도 제가 이렇게 쓰는데 재밌었는데 또 어려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구독자라고 해야 될까요? 유입하게 쓰려면 트렌드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어느 하나 쉬운 일은 없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흥미가 있어서 시작했던 일인데 이게 이제 자꾸 과제를 내주시고 마감 기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이제 주시니까 조급해져서 전날에 파바바박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이제 글을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초록창에 그 브땡치 그 사이트 있잖아요. 한번 거기에 이제 글을 좀 올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격증 따기 이거랑 시사상식 공부를 하고 싶다. 저는 제가 느끼기에 시사상식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문외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상식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한국사도 손을 놓은 지 좀 되다 보니까 점점 뭐랄까요? 점점 애국자와는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쉴 때 공부를 다시 해서 알아두자라는 마음으로 좀 시사상식에 대한 공부 그리고 한국사 자격증 이런 것도 따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자격증도 따고 싶고 토익은 정말 이거는 사실 뭐 취업할 때 토익은 필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공부를 원체 이제 안 하고 장기간 동안 이제 뭐랄까 안 하고 깔짝깔짝 하면서 한 장기간 토익을 놓지 않다 보니까 점수는 안 오르고 힘만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남들 다 따는데 나도 따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네. 한국사, 한국어, 그다음에 토익 이렇게 따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원래 4학년 졸업하기 전에 다 땄어야 되는 그런 자격증인데 참 부끄럽지만 뭐 사람마다 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이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리고 또 취미도 즐기면서 사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해외여행 다니기인데요.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갔다 오니까 잠깐 잊고 있었던 제 안에 해외여행 다니기라는 꿈이 다시 되살아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해외를 가본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이었거든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좀 무섭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베트남, 일본까지 갔다 왔는데 저는 진짜 제 꿈 중에 하나는 세계 여행을 꼭 해보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날 때 갔다 와야지 또 언제 가겠습니까? 또 그리고 제가 요즘에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이게 젊을 때 여행을 다녀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더 나이가 들면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여행하는데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여행을 갈 수 있을 때 가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써놓고 보니까 사실 이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것들이 겹치네요. 근데 여기서 몇 개는 해봤고 또 몇 개는 아예 시작도 안 해본 것도 있고 뭐 그렇네요. 이번에는 부디 이 홈프로텍터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네, 좀 집에 있더라도 좀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뭔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나의 어떤 삶을 좀 활기차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Almost Monday의 Sun
의 Sunburn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시작의 두려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요즘 두려움을 느끼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또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제로 잡아봤고요. 시작의 두려움.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두려움을 느끼곤 하죠. 네,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제게 주어진 하나의 일이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데 또 새로운 시작을 하려니까 마냥 두렵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 역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또 도전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극복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한 영상을 봤는데요. 세바시 인생 질문이라는 너튜브 채널에서 강원국의 성장 문답이라는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왜냐면 이 제목이 안 해본 걸 하는 게 두려운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게 제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죠. 그 영상에서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나 봐요. 질문이 뭐였냐면 주변에서 자꾸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라고 하는데 안 해본 걸 하는 게 저는 너무 두려워요. 원래 하던 걸 하는 게 편하고 익숙한데 이걸 고집하는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강원국 씨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웃었는데요. 강원국 씨는요, 청와대에 갈 때까지는 이전까지는 전혀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누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그는 눈치를 잘 보고 또 남에게 잘 맞춰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말을 잘 듣고 시키는 거를 잘하면 자신을 이렇게 불러주니까 불편할 게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내 안에 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없으니까 오히려 일을 더 잘하고 갈등도 안 하고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며 잘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나와서 홀로 서야 했을 때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빈 껍데기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포털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쳤는데 강원도에서 하는 국제 행사가 뜨는 모습을 보고 이제부터는 좀 나를 만들어가자. 포털 사이트에 내 이름을 치면 내가 나오고 나의 콘텐츠들이 좀 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만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오진이었지만 위암 선고를 받았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군가에게 맞춰주지 말고 그냥 내 삶을 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삶은 도전하는 삶이었고요. 계속 시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문득 그는 도전하지 않으면 죽을 때 가장 후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져야 본전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 나의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또 온라인상에 나만의 영토를 넓혀가자. 그리고 그는 출판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책도 쓰게 되었고 또 강연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전까지 사실 기고를 해본 적도 없고 방송을 해본 적도 없고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웠던 사람이었지만 도전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망신당한 적도 있고 멘붕이 왔었던 적도 있는데 이것을 계속 도전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상에 자신의 이름을 치니 자기가 지금까지 도전한 결과물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키워지고 존재감도 만들어지고 또 스스로의 존재 의미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국 씨가 한 말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 모두는 도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결국 모든 것은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익숙해지면 잘한다. 낯설면 두렵고 실수하고, 그러니 횟수를 많이 시도해보는 것. 많이 시도해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일부터 계속 시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계속해서 도전하라. 남을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라.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또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 세바시 할까 말까 불안해하는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이라는 인생 질문에서 오연호 씨가 이야기한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일단 판을 벌려라. 판을 벌리면 장벽을 넘게 된다. 돈을 쓰든가 참가 신청 버튼을 누르든가 비행기 티켓을 사든가. 그러니까 일단은 하라는 거죠. 첫 번째 장벽을 넘으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주변에 두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무리 어려운 것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렇게 그냥 했다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던 적이 한 번은 있는데요. 근데 어찌저찌 얼렁뚱땅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얼렁뚱땅 하더라도 내가 한 결과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후회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일단 판을 벌리면 사람이 어떻게든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일단은 안 하고 생각하는 거랑 하고 또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포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보단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또 그 마음을 먹는 것도 참 어렵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냥 생각 안 하고 하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느 영상에서 본 장면이 문득 떠올랐는데요.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미 시작을 했다는 것만으로 큰 용기를 낸 것이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시작을 해냈으니 앞으로 만나는 많은 어려움 역시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네, 제가 오늘 시작의 두려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무언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시작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도 아직 100세 시대인데 계속해서 도전 안 하면 뭐 어떡해요. 그냥 멈춰 있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넘어지고 도전하고 넘어지고 네, 그러려고요.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참 아쉽네요. 마지막 방송인데.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마지막 방송을 하기는 하지만 또 언젠가 다시 나의 세계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도 있겠죠. 또 나의 세계로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때 또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스트레이키즈의 특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 가려진 별들 사이 떠오르는 별난 것두성이 변함없지 번화하는 거리 거리마다 걸리적거리는 거 Clean it up, get back 검은 먼지를 텅텅 빈 땅통 Kick it
별빛별 별의 놈 That's me 별의 1 in my work Every day 빛깔 번쩍 빛깔 클래스는 2 빛깔 번쩍 빛이 번쩍 또 빛나 힙합 스택 큼지막히 발짝 줄라게 특기 내 집처럼 드나들지 특집 작업실은 안 부러워 득실거려 독보적인 특징 들이받 어둠 띄엄띄엄 보는 애들이 번쩍 빛나는 것들만 보면 달려버리시 너너 빛나는 것 쪽이보다 빛나는 쪽이 되는 게 훨씬 폼잡기 편해 Shine like a diamond cat Swerving, I'm speeding on super road Luxurious like I'm in S-Class Best of the best on first class I'm up above the world so high I'll be the shining day and night They wonder how my spotlight is so bright 겨울이 사실 별의 That's me 별의 1 in my world Every day 빛깔 번쩍 클래스는 2 빛깔 번쩍 빛이 번져 또 빛나는 star Feel like the brightest star 빛이 쏟아지는 밤 하늘을 바라보면 내 모습 수놓아져 있어 yeah yeah 떨어지지 않고 한자리에서 거듭나게 stay hey yeah 빛날 광의 사람은 그게 바로 우리 속의 말 We're special yeah Straight kiss 내 뒤에 팀은 특수 부대 스테이지 위 그 자체로 위가 특별 무대 관중들은 따로 필요 없이 축제 던져 너의 필요 없이 꽃빛 불때 Limited edition 이런 건 특별해져 투명하면 분명하게 바꾸고 거듭돼서 you 눈에 띄는 tension 몰입하는 객소 이 글자 하나가 돼 여기 모든 것을 밝혀 Counting stars Feeling extra every day 빛깔 번쩍 클래스는 2 빛깔 번쩍 빛이 번쩍 또 빛나는 네, 여러분 아쉽지만 나의 세계로가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25번째 방송 주제는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 나의 세계로를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면이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 할 때는 많이 떨리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1회, 2회 이렇게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발전하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역시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쉽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방송에서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의 세계로는 막을 내리지만 제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